강원도의 한적한 마을,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진 작은 동네 이순남은 오래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순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삶을 꾸려온 터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한 번도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들 박경수와 며느리 최명희는 몇 번이고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순남은 단호했다. 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늙었어. 서울 가면 숨 막혀서 못 산다. 처음엔 아들 부부도 어머니 뜻을 존중하겠다며 물러서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오던 경수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받을 때도 많아졌다. 그리고 통화는 늘 짧았다.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 다음에 전화할게.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마저도 몇 달이 지나자 아들 부부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순남은 애써 이해하려 했다. 살다 보면 바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었다. 어느 날 순남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중 마을 이장을 우연히 마주쳤다. 이장은 인사를 건넨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혹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이 동네 땅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순남은 고개를 갸웃했다. 서울 사람들? 여기 땅을?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며칠 전에 박 씨가 몇몇 사람들과 마을에 와서 어르신들 근처 땅을 유심히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순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수가? 내 땅을 보러 왔다고? 순남은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설마 자신 몰래 땅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순남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모아온 땅 문서와 부동산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자식들을 믿었지만 이제 그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순남은 서랍에서 꺼낸 재산 문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강원도 땅과 서울에 있는 건물 몇 채. 이 모든 걸 자신은 한 번도 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들이 몰래 땅을 둘러보고 다녔다는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설마 경수가 나 몰래 무슨 짓을 벌이는 건 아니겠지? 순남은 의심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장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 아드님이 직접 와서 땅을 둘러봤다. 순남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단단히 접어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순남은 아침 일찍 마을에 있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다. 원래라면 갈 일이 없는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확인해야 했다. 부동산 직원이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순남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 땅이 최근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 좀 해줄 수 있겠나?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어르신이 직접 내놓으신 게 아니었나요? 순간 순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직원은 서류를 찾아보더니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순남의 이름으로 된 땅이 매매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대체 뭐야? 순남은 손이 떨렸다. 직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며칠 전에 아드님이 다녀가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오시긴 힘들다면서 매매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요. 순남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들이 몰래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남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을지도 몰라. 아들이 서울로 모시겠다고 했던 이유, 연락이 점점 줄어든 이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이유. 순남은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넘기게 만들려고 했다는 걸.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구겨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 너희가 날 이렇게 대할 거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날 밤 순남은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 때다. 순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확인한 매매 진행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경수가 내 땅을 몰래 팔려고 했어?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챙기는 척했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순남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 부부는 언젠가는 자신들이 차지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팔려 하는데 내가 없어진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순남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순남은 아들 부부가 몰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장롱 속 서류함을 열어보았다. 남편과 함께 모아온 땅 문서, 건물 소유권 증서, 통장 내역,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도장함.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도장이 왜 이리 헐렁하지? 순남은 몇 개월 전 마을에서 도장을 새로 파면서 기존 도장을 따로 보관해 두었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도장은 확실히 무언가 달랐다. 묵직했던 도장이 가벼워졌고 사용한 흔적도 많았다. 그때 마을 이장의 말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땅을 알아보고 있다더라. 그리고 부동산 직원이 했던 말도 다시 떠올랐다. 아드님이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직접 오시긴 힘들다며 서류를 가져가셨죠. 순남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놈들이 내 도장을 몰래 찍었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반격을 위한 계획이 떠올랐다. 순남은 다음 날 아침 몇 년 만에 서울로 가는 첫 차에 올랐다.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향한 곳은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 순남은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다. 혹시 가족이라도 내 허락 없이 도장을 찍고 땅을 팔려고 하면 불법이겠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설령 어머님이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직접 서명이나 동의 없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순남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내 재산이 절대 저놈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법, 내가 먼저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직접 유산을 기부하거나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아드님이 강제로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부,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라도 아드님이 어머님을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후견인 지정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놈들이 내 정신이 흐려졌다고 소문을 내고 내가 판단을 못한다고 법적 조치를 하려 하면 어쩌지? 그럼 모든 재산이 강제로 아들 부부 손에 넘어가게 된다. 그 순간 순남은 단단히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 거다. 그날 저녁 순남은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경수야, 오랜만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수는 순간 당황한 듯했다. 엄마? 웬일이세요? 갑자기 연락을 다 하시고? 순남은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그동안 살아보니 너희 말이 맞더라. 경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남은 천천히 덧붙였다. 나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내 말대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경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엄마, 정말이세요? 그럼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순남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변호사도 불렀다. 이제 다 정리하고 너희한테 맡기려고. 그 말을 듣자마자 경수는 환호성을 지르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다. 드디어 엄마가 마음을 바꿨어. 이제 다 우리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모든 말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순남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이제부터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차례다. 그녀는 다음 주말 아들 부부를 시골집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제 내 재산을 너희한테 넘기려 한다. 그리고 그날이 반격의 시작이 될 거였다. 그날 이후 순남은 아들 부부가 올 날을 기다렸다. 그녀는 일부러 집을 정리하고 일부러 몸이 더 불편한 척 연기까지 했다. 아들 부부가 완전히 방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주말 아침 오랜만에 시골집을 찾은 경수와 명희는 이제야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며 잔뜩 기대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 재산을 넘겨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순남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너희한테 모든 걸 맡겨야겠다 싶어서 말이다. 그 말을 듣자 아들 부부의 얼굴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경수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명희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한테 맡기시고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순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진짜 너희 속마음을 들어볼 시간이다. 순남은 일부러 서류 더미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내가 요즘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앞으로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변호사도 불렀다. 오늘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자꾸나. 경수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정말요, 엄마? 명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도 걱정 없이 지내셔야죠. 경수는 슬쩍 서류를 살피며. 그럼 어머니,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하지만 그 순간 순남은 조용히 한마디 던졌다. 근데 말이다. 너희가 전에 내 도장을 찍어둔 적이 있더라? 경수와 명희는 순간 굳어졌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남은 서랍에서 부동산 매매 서류를 꺼내들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야. 그런데 여기에 내 도장이 찍혀 있더구나? 경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 그거야 뭐 미리 준비만 해둔 거죠. 엄마가 나중에 힘들어 하실까 봐서.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을 내 명의로 팔려고 했던 거냐? 명희는 황급히 나서며 변명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나중에 힘드시니까 미리 준비해둔 거라고요. 하지만 순남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정말 나를 위해서였으면 왜 내가 모르게 도장을 찍었겠니? 그 순간 변호사가 도착했다. 이순남 어르신, 제가 준비한 서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내민 진짜 서류를 본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순남이 최근 정리한 재산 처분 내용이 적혀 있었다. 30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자산, 사회복지재단 및 장학재단의 기부, 남은 재산 일부 노인복지센터 운영 자금으로 기부, 아들 박경수, 며느리 최명희에게는 유산 없음. 경수는 서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다 기부한다고? 명희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설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신 거예요? 순남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일 자격이 없다. 그제야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깨달았다. 경수는 절박한 얼굴로 매달렸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린 그래도 가족이잖아. 순남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내가 힘들 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니? 경수와 명희는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 내 돈을 노린 남남일 뿐이다. 순남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순남은 더 이상 아들 부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순남이 단호하게 등을 돌린 순간 경수와 명희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경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이렇게 한 푼도 안 남기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명희도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순남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물과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가 날 버린 게 먼저 아니었냐? 그 한마디에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엄마, 진짜 이러시면 안 돼.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순남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 그럼 내 사정 한번 들어보자. 왜 내 땅을 몰래 팔려고 했는지. 경수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실토했다. 사업이 망했어. 대출이 너무 많아서 엄마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야. 순남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러면서도 난 한 번도 도와달란 소리 못 들었다. 내가 날 걱정하는 척만 했으니까. 명희가 급히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럼 네 돈으로 살아야지. 왜 내 돈으로 살려고 했냐? 그 말에 아들 부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다. 순남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이제 가라. 경수는 다급히 붙잡았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잘할 테니까 기부하는 건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기부 서류는 다 마무리된 상태였다. 순남은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늦었다. 그 말에 경수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이제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명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순남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모든 감정을 털어냈다. 아들 부부는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빚뿐이었다. 경수는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재산을 노렸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명희도 우리도 이제 끝났어. 라며 절망했다. 그동안 부모의 돈만 바라보고 살던 결과였다. 그제야 경수는 깨달았다. 엄마는 우리한테 돈보다 중요한 걸 원하셨던 거구나.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며칠 후 순남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보였다. 그동안 속이 꽉 막혔던 느낌이 이제야 시원하게 풀린 것 같았다. 그때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순남아, 요즘 밝아 보인다. 순남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속이 편해졌거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돈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순남은 더 이상 아들 부부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다. 이제 남은 삶은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순남은 마을 복지관을 찾았다. 기부 서류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지원할 곳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덕분에 이번에 장학금도 지급됐어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관을 둘러보았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들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지훈,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어딘가 외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순남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물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혼자 있느냐?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순남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아이도 혼자가 되었구나. 그 순간 마치 예전에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복지관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밥을 먹었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혼자였다. 순남은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다. 얘야, 왜 혼자 먹고 있니? 지훈이는 고개를 들고 멋쩍게 웃었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요. 순남은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밥 한 그릇을 들고 지훈이 옆에 앉았다. 그럼 오늘부터 나랑 같이 먹자. 지훈이는 깜짝 놀라더니 순남을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 그 순간 순남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순남과 지훈이는 자주 함께 밥을 먹었다. 장터에 가면 손을 잡고 다녔고 마을에서 소소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남은 순간 놀랐다. 같이 살자고?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혼자 있는 거 이제 너무 외로워요. 할머니도 혼자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순남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훈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 순간 순남은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구나. 그렇게 순남은 지훈이를 손자로 삼아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시골집은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장을 보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새로워졌다.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가 진짜 가족 같아요. 순남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도 나한테 진짜 손자 같구나. 그렇게 순남은 진짜 가족을 찾았다. 그날 이후 순남과 지훈이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지훈이는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순남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아침상을 준비했다. 할머니, 상추 많이 따요? 그럼 오늘은 쌈밥 해먹을 거거든. 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훈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며 순남도 저절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아니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아침이었다. 순남은 그동안 혼자 밥을 먹었다. 작은 상 위에 국 하나, 김치 하나. 하지만 이제는 지훈이와 함께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반찬을 더 올려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할머니, 더 드세요. 아니다. 너 많이 먹어라. 할머니도 많이 드셔야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죠. 그 말에 순남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들 부부와 함께했던 시간보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따뜻하고 행복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순남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가끔 불안해요. 할머니가 저를 떠날까봐. 순남은 잠시 말없이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순남은 확신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가족이구나.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순남을 찾아왔다. 어르신 덕분에 아이들 장학금이 지급됐어요.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남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좋은 일 한 거 맞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지훈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처럼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순남은 지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순남에게 진짜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순남은 지훈이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왔다. 그런데 집 앞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들 경수와 며느리 명이었다. 순남은 잠시 멈춰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경수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엄마, 우리 좀 이야기 좀 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다시 찾아온 이유는 뻔했다. 순남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남을 바라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얼른 들어가 있어. 지훈이 안으로 들어가자 순남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경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명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면 저희는 정말 끝장이에요. 순남은 냉정하게 쳐다봤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경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라도 우리 받아줄 수 없어요? 순남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내가 서울로 가겠다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싫어했냐? 경수와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외롭게 혼자 있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내 돈이 없으니 다시 돌아온 거냐? 경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 우린 가족이잖아. 순남은 피식 웃었다. 너희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다. 경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빚만 남았어. 사업도 망했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엄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남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또 내 재산을 노리는 거냐? 경수는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거야.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명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순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줬다. 내가 힘들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경수와 명희는 결국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순남은 두 사람을 완전히 등졌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순남은 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아들 부부와의 모든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 순남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문 너머에서 경수와 명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끝낼 건 끝내야 한다. 아들 부부를 향한 마지막 정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순남은 천천히 마당을 지나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 때다.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순남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다. 지훈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순남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순남은 오래된 다락방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순남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나도 진짜 가족을 찾았네. 며칠 후 순남과 지훈이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해야 뿌리가 잘 내린다. 자, 따라 해봐라.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지훈이는 순남을 따라 조심스럽게 모종을 심었다. 순남은 그런 지훈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순남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순남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과거에는 돈과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에게 기대어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지. 그날 저녁 순남은 지훈이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별이 총총 떠 있는 하늘을 보며 순남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인생이 완성됐구나.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과 함께할 행복한 시간만 남아있을 테니까.